자, 안녕 여러분. 자, 오늘도 함께합니다. 깐총쌤이에요. 여러분들 국어쌤이죠? 자, 저번 시간까지 했던 거 기억나요? 선생님이 지금 조금 더 텐션을 높였는데, 왜냐면 이 강의를 선생님 대학교 보낸 제자들도 보고 있는데 선생님한테 이런 피드백을 해주더라고요. 선생님, 목소리 톤 좀 높여주세요. 왜? 그러니까 선생님, 너무 유용한 내용인데 스르르 잠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적격한 거야? 그렇지, 이렇게 들다가 잠자는 용도로 써도 되겠지?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 선생님도 몰랐어, 톤이 내려간다는 거를. 근데 톤을 확 높이면 또 노홍철이 되지 않을까? 그럼 안 돼. 어쨌든 한번 그 피드백, 그 제자의 의견을 수용해서 한번 높여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강의, 국어 방학, 국어 탐구생활 겨울방학 특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자, 오늘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오늘은 화법과 작문을 한 장 한 장으로 살펴봤으니까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약속한 대로 실제 그게 수능에 반영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선생님이 수능 1번부터 10번의 화법과 작문을 구조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본질에 비추어 분석해 볼게요. 그 화법과 작문의 원리와 실제 비추어서 분석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선생님이 알려줬던 게 수능에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두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들어갑시다. 고! 자, 우리 깐총쌤과 함께하는 우리 국어 친구들 바로 한번 훑어보자고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늘 얘기하지만요, 학교에서 하는 수업이 그대로 수능 지문으로 녹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업에서 선생님과 하는 활동들이, 그쵸?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이론을 배우는 활동들도 있고요. 실제 수행평가를 비롯해서 수행평가가 아니더라도 실제 활동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이 지문으로 글자로 녹아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에 했던 화법 한 장, 작문 한 장의 원리와 실제 같은 것들을 머릿속에서 한번 떠올려 보길 바라요. 그리고 함께 들어가 봅시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한 것을 한번 옆에 이렇게 같이 펴놓고 하면 좀 어떨까 싶어요. 물론 확대할 땐 확대하겠지만, 자, 일단은 문제를 좀 확대해서 볼까요? 요렇게 요 정도면 되겠죠? 자, 국어 영역입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1번부터 10번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바뀔 화법과 작문이라는 거죠. 화작이라고 할게요. 이 영역의 문제겠죠? 아마 바뀐 화작은요, 11문제일 겁니다. 자, 그럼 봅시다. 1번부터 3번. 선생님이 전형적인 무슨 문제라고 했어요? 그래요, 화법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럼 전형적인 화법 문제라면 화법이라면 우리가 다양한 실제가 있잖아요. 그 실제 중에 뭐인지 한번 찾아보면 나오네. 학생의 발표야. 학생의 발표. 그럼 발표를 아래 지문에 실겠죠. 뭐 안녕하세요 쪽쪽쪽쪽쪽 하는데, 여러분들 읽어보면 알겠지만 요거에 대해서 얘기한대요. 고구려 고분벽화. 오케이, 어쩌고저쩌고. 자, 무엇을 그렸을까? 밑에는 또 어떻게 나가십니까? 연꽃무늬가 등장, 이런 것들로 단락단락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실제 파악하는 거죠. 자, 중요한 건 학생이 실제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업에서 볼까요? 선생님이 교사야. 여러분들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이 학생이야. 반이야. 선생님이 얘기하겠죠? 야, 얘들아, 이번 시간에는 누가 발표한대? 금이가 발표한대. 자, 금이가 어떤 거에 대해서 발표했니? 준비했니? 하면 탐구과제는 뭐 이런 건데요. 우리는 고구려 고분벽화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애들의 상황을 보고, 애들이 어떤지 보고, 애들에게 농담도 던지면서 그에 맞게 내용도 전달하면서 발표를 쫙 하겠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1번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1번 뭐가 나와 있습니까?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 발표자가 청자를 잘 고려해서 발표했는지. 그럼 여기 밑에 선택지에는 뭐가 나와요? 청중에게. 그쵸? 청중의 반응. 그쵸? 어떻게 얘기했을 때 청중의 요청에 따라 청중. 자, 발표 내용의 순서도 청중이 발표 내용을 예측할 수 있게. 또 발표 내용 자료 자체도 청중과 관련성이 높아야지 청중의 흥미를 끌 수 있다. 자, 이건 뭡니까? 청중. 자, 이거는 화자에 대한 거죠. 화자가 잘 얘기했느냐, 이거를 묻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2번으로 오면요. 자, 발표자가 제시한 자료래요. 자, 마찬가지로 발표자니까 화자의 전략이겠네. 말하는 사람. 그쵸?
발표자의 자료 활용. 자, 자료를 활용한다. 요거 매체에 대한 활용에 관련되겠죠? 더 잘 전달하기 위해 1번, 2번, 3번 매체. 그런 것들을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각 부분에 맞게 썼는가를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자, 3번 한번 가볼까요? 3번을 가보니까 자, 학생의 발표를 바탕으로 할 때 청중의 질문이죠. 그렇죠? 청중의 질문에 따라 학생이 대답할 거 아니에요. 발표한 학생이. 자, 청중은 요런 A란 질문을 했네. 발표자는 요런 대답을 했네. 그렇다면 청중은 잘 들었니? 잘 들었다면 이해 안 가는 건 질문을 해봐. 그랬을 때 요 대답을 바탕으로 어떤 게 궁금했는지를 찾아내는 거. 그럼 요거는 청자에 관련된 문제겠네요. 전형적인, 자, 다시 줌 아웃. 자, 전형적인 화법 문제죠. 화자 1번, 화자, 그리고 화자, 청자에 관련된 거. 자, 이 문제를 선생님이 이런 도표로 한번 분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화법입니다. 학생의 발표가 담화예요. 자, 이 의사소통도로 한번 해볼까요? 좀 확대를 할게요. 의사소통도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발표자가 화자야. 청중들이 청자야. 그럼 메시지가 뭐야? 고구려, 고분벽화에 대한 내용이야. 그럼 발표 상황이야. 학급의 특성이 있을 거고, 학급 구성원들의 특징을 알 거고, 또 요런 청중의 특징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럼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은 청중도 고려해야 되죠. 그리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특성에 맞게 고려해야 되죠. 지금 처한 상황, 그리고 사회문화적 맥락도 고려해야 돼요. 근데 1번 문제는 뭡니까? 1번 문제는 여기입니다. 청중을 고려해서 내용 어떻게 생성할래? 내용을 어떻게 어떤 순서로 조직해서 전달할래? 표현할 때 뭘 고려할래? 이게 1번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는 뭐예요? 2번 문제는요. 2번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자료 활용에 대한 문제죠. 그럼 요 밑에 가볼게요. 계획, 생성, 조직, 표현, 그리고 전달, 매체 활용, 요 부분이 2번 문제입니다. 내용을 더 잘 전달하기 위한 이 원리에서 매체를 활용하는 거. 3번은요. 자, 청자의 입장으로 가서 질문을 했대. 대답이 요게 나왔네? 그럼 어떤 질문을 했던 거야? 라고 했을 때 여기에 걸리는 겁니다. 청자의 이해는 사실적인 이해, 그 내용 그대로 이해하는 거, 추론적인 이해, 한 번 더 그 의미를 추론해가지고 생각하는 거, 비판적 이해, 옳고 그름을 따져보는 거, 감상적 이해, 언어적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요. 대답이 얘가 이거는 뭘 의미하나요?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걸 의미하죠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대로를 이해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뭘 의미하는 건가요? 물어봤을 때 요걸 의미합니다. 그걸 통해서 요거를 알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추론적 이해를 지금 이 청중이 못하고 있어서 3번에서 질문을 한 거죠. 그거에 대한 발표자의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3번은 추론적 이해에 대한 문제입니다. 화법 요과정이에요. 이렇게 하면 자, 알겠죠?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 계획할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1번은 청중 고려를 잘 했느냐 물어보는 거고요. 2번은 매체 활용 잘 했느냐 화자 입장에서. 자, 청자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에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를 질문을 했느냐. 이해, 청자, 화법 1번에서 3번 분석 끝. 다음 넘어갑시다.